안녕하세요, 신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명호입니다. 오늘은 남의 창의성 코너의 협상교육 전문가이신 오명호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자, 오늘 어떤 일로 와우팩토리에 들으셨나요? 오늘 근처에 네네. 기업 교육이 있어서 왔다가 네. 박사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제가 보고 싶어서요? 네네네. 오늘도 그러면 뭐 협상교육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실래요? 저는 열린협상연구소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협상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 임직원들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강의도 하고 네. 그다음에 실습 과정인 워크숍도 운영하고 네. 그리고 구체적인 협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함께 찾아보는 컨설팅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을 하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협상이란 단어는 뭐 얼마 전에 영화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협상이란 네. 단어에. 네. 자, 근데 많이 들어는 봤을 텐데 네. 도대체 협상이 뭐야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협상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협상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나 TV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네네. 협상이 너무 거창한 협상들만 소개되고 있어요. 맞아요. 뭐 인질 협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뭔가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들을 극복하는 경우만 협상으로 네.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협상의 네.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관점을 가진 둘 이상의 당사자가 네. 합의를 이끄는 과정. 합의를 이끈다면 둘 다 행복해지는 그렇죠. 그런 경우인가요? 네. 싸움을 하는 것이 아. 아니라 합의를 이끄는 과정이다. 그럼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싸워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서로 함께 웃을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 이게 협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협상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협상 능력이 가장 좀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네네. 기업에서 네네. 외부 거래처를 상대하는 영업직 사원 영업직 사원들. 네. 네네네. 혹은 영업직 사원에 반대되는 입장인 네.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상사 간의 어떤 갈등을 엮는 어떤 관리직, 네네. 상대방과의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협상은 갈등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법인데 네. 상대방과의 갈등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협상은 필요하다. 누구나 네, 필요한 기술이 협상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협상에도 뭔가 이런 창의성이 필요한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데 네네네네. 창의적 아이디어가 없이 둘 다 만족하는 어떤 해결책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방법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죠. 네네네. 그래서 모든 협상의 방법들은 다 창의성이 요구된다. 그러면 뭔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서로 만족한 그런 협상의 어떤 예를 좀 간단히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네. 가장 많이 겪는 사례가 네네. 자, 영업사원들은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렇죠. 비싸게 팔고 싶죠. 근데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럼 나는 비싸게 팔고 싶다, 상대는 싸게 사고 싶다.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싸워야 되나?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네. 안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그렇죠. 이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나가 일이 많아지면 하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이라는 거 이외에 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네. 그런 무언가를 같이 협상 넣어놓는다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면 네. 그렇군요. 쉬운 예로 네네네. 마트에 가서 네네네. 사과 하나를 사는데 사과 하나가 1,000원이라고 주인께서 얘기해요. 네네. 좀 깎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2개 살 테니 1,800원 해주세요. 네네네.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가격이라는 안건 이외에 수량이라는 안건을 하나 더 올렸더니 네네. 합의가 가능하더라. 뭔가 싸움의 대상을 네네.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습니다. 네. 누구는 이걸 좀 더 얻어가고 누구는 이걸 좀 더 얻어가게 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창의적인 협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협상의 측면에서는
뭔가 상대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인자들을 잘 도출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이 트리지에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과 좀 유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협상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같은 협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네.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라고요? 네. 무슨 의미신가요? 우리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네.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의지를 그대로 다 반영을 그렇죠. 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단 말씀이신 네네. 거네요? 네네. 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냐면 네. 내가 상대를 설득하려는 그 나의 심리는 네. 100대 0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요. 뭔가 조금 더 내주지 않고 내 네. 것만 얻겠다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가 네. 선택할 수 있도록 네. 내가 판을 짜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를 100% 수긍하도록 네. 설득하려 할 게 아니라 상대가 도리어 수긍할 수 있는 선택의 판을 만들어 주어라.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박사님께서 저하고 식사 메뉴를 정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박사님이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먹기 위해서 박사님 막 설득했어요. 그때 박사님 맨날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냐? 제가 설득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박사님 불만이 없게 하려면 박사님 한식 드실래요? 중식 드실래요? 일단 물어보는 거네요. 네. 네네네. 그러면 박사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떤 거 드시겠어요? 한식 먹겠다. 그러면 한식점에 갔습니다. 네네. 맛이 없어요? 네. 박사님 불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죠. 그렇습니다. 음. 상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면 상대가 불만을 가질 수 자, 그러면 네. 일상생활 속에서 협상력을 키우는 첫 번째 조언은 설득하려 하지 말고 네.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을 제시하라. 제시하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네.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를 항상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랜 B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플랜 B요, 네. 협상용어로는 베트나라고 하는데 베트나, 네. A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대안이 없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협상의 어떤 주도권도 빼앗길 수밖에. 빼앗길 수밖에. 그러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랜 B를 B를 항상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협상력을 키우는 조언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협상을 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강의에서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우리의 삶 자체가 협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갈등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네. 협상 자체는 삶 그 자체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갈등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게요.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협상이라는 게 나와도 좀 상관이 있는 이야기구나. 더불어 그럼 협상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좀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 지식적인 측면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뭐 다양하게 소개된 협상 책들을 좀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소장님이 지으신 책도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책 제목이 어떻게 되죠? 협상의 한수라고. 협상의 한수라는 책. 앞에 있네요. 여기에 가져놨는데요. 네. 바로 이 책이네요. 예. 책이 좀 예쁜데 많이 팔렸나요? 지금 한 4쇄, 5쇄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정말 알고 많이 있습니다. 팔리고 있네요. 네. 일단은 책을 보면서 지식을 좀 습득한 후에 네네네.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하려는 노력을 좀 해보신다면 그런 시간이 좀 지난다면 협상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도 많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협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도 저도 한번 꼭 참고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협상 교육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협상이 좀 나와는 동떨어진 어떤 컨텐츠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 벽을 좀 허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인 협상을 좀 저변 확대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 업무 속에서의 협상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협상 네네. 이렇게 뿌리내리고 널리 전파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런 꿈이 네. 있으시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쭉 하시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과 컨텐츠를 만들어 가신다면 충분히 협상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멋진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남의 창의성 코너에 협상교육 전문가이신 오명호 소장님과 함께 협상이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언들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모두가 갈등이 없는, 모두가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글시글 웃고 있어. 안녕하세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짧게 좀 얘기하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요. 알았어? 어이, 진짜 뭐 던져야 되나? 알겠습니다. 맴매야, 맴매. 똑바로 해. 자, 그러면 다시. 자,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게 이 협상이랑 이거는 따로. 어? 아, 이거 편집할 때 쓰는 거예요?